자, 우리가 취득세, 취득시기 하면은 뭘 생각하라고요? 사용 가능한 날.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날. 개념을 가지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주관식과 객관식이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93쪽에 1번이 있어요. 1번이 유상이죠. 유상을 거래 조건은 뭐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한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돈을 지불했으면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받는 게 아니라. 이해됐나요? 유상 거래 조건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돈을 줬으니까, 돈을 지불했다는 말이 뭐죠? 잔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유상의 일대 사용 가능한 날은 언제일까요? 할 때 대가를 지급한 날. 대가를 지급한 날이 사용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유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 대물 변제도 유상이고 개인 경매도 유상이고 여러 가지 유상 거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매매잖아요. 그럼 매매했다는 것은 뭘 첩했겠죠? 계약일이 있겠죠. 그럼 날짜 계약한 날? 그럼 계약하면서 계약금 적고 잔금 적고 하겠죠. 그럼 다른 거 필요 없고 뭡니까? 계약서 상 잔금을 언제 주겠다라고 명시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계약서니까 우리가 이거를 뭘 한다? 공적 서류죠. 공부. 그럼 이거는 뭡니까? 공구상이니까 형식이죠. 되나요?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3월 15일 날에 지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유상거래는 세 가지. 계약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한 날. 오겠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 날짜와 똑같으면 문제될 게 없고, 근데 이 날보다 앞서서 2월 10일 날에 지급할 수도, 선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늦게 4월 5일 날에 지급한다. 자, 우리는 무슨 주의? 실질주의. 이게 실질이라고,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날보다 앞서서 했다면 이 날이 돼야 되고, 이 날보다 늦어도 이 날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1순위는 뭐다? 사실상 잔금지를 하세요. 됐나요? 무조건. 그러면 이 사실상 잔금지를 모르면 그때는 이제 형식주의. 계약서상 잔금지를 하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계약서상 잔금지를 명시되지 않았다 할 때는 3번으로 올라간다. 순서가 내려왔죠. 밑에서 1번, 2번, 3번. 그럼 요거는 3번은 계약일이 취득일이 아니고 우리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하세요.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유상거래의 취득일입니다. 자, 첫 번째 뭐다? 사실상. 두 번째 계약서상.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자, 그 내용 확인 들어갑니다. 93쪽에 1번에 유상 가로 1번 일반적인 취득되어 있나요? 자, 첫 번째 뭐 됐나요? 사실상. 자, 2번은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지를 확인할 수 없죠. 그럼 사실상 잔금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뭐다? 계약상의 잔금 지급을 했죠. 또 가로가 있네요. 또 가로 속에 뭐 됐나요?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았다 했죠. 그때는 언제 한다고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이해됐나요? 그래서 유상은 언제다? 사실상, 계약상, 계약일부터 60일 경과된 날. 자, 그런데 우리는 형식주의가 아니랬죠.
그럼 등기 등록일이 원칙은 아니란 말이야. 등기 등록일은 취득일이 아닌데 이날보다 앞서서 이날 아니면 이날보다 앞서서 선등기 뭐가 된다고요? 선등기 먼저 등기됐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가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공시가 됐죠. 내 거야 라고 공시가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선등기가 우선한다. 그러면 이날 원칙보다 뒤에 등기되면 이 원칙이 있잖아요. 후 등기는 우선할 수 없고 선 등기는 우선한다. 됐나요? 자, 그럼 선 등기가 어디 있나요? 뒤에 94쪽에 가로 3번 이랬죠. 자, 1, 2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라 했죠. 그럼 선 등기했단 말이야. 예,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다? 선 등기 우선으로서 등기 등록일입니다. 이해 끝났나요? 자,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 조건 2번 있습니다. 가로 2번. 연부 취득이라 해놨죠? 자, 무슨 취득? 연부 취득. 자,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내가 대금 지급을 2년 이상 2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연부 취득이랍니다. 1년 단위로 돈을 지불하는 조건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20억입니다.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금을 한꺼번에 주기 힘드니까 10년 분할 연부 계약했습니다. 연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10년 분할 지급하겠다는 거고 이것을 매년 5월 20일 날에 얼마씩 주겠다? 2억씩 주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다? 20억 물건인데 몇 년? 10년 동안에 분할 지급하겠다 그랬고 매년 5월 20일 날에 2억씩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 분할되어서 지급되는 2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뭐라 할까요? 이거를 연부금이라고 합니다. 분할되어서 지급되는 금액을 뭐라 한다고요? 연부금. 이게 연부금이 아니라 이게 분할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유상형이잖아요. 방금 유상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유상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 잔금 지급일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잔금 지급인데 10년 후가 되잖아요. 너무 길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뭡니까? 공부상이라고요. 계약서상이라고요. 그럼 실제로 연부취득은 매해 사실상 실제로 이 말이야. 예. 연부금 지급 시로 하라는 거죠.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한 날로 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원래는 언제 지급하겠어요? 5회. 그래서 1회부터 7회분까지는 예를 들어서 1회부터 7회분까지는 5회분이 할까요? 7회분까지는 5월 20일에 지급을 했고 그때 2억씩 지급했어요. 그러면 1회 지급할 때 5월 20일 2억 지급했죠. 2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 이 말이야. 또 2회분 지급할 때도 2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해요. 알겠어요? 전체 20억에 대한 세금 부담하지 말고 매해 지급되는 날 지급되는 금액만큼만 세금을 내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6회분을 냅니다. 근데 6회분 정도 왔을 때 언제 지급해야 돼요? 5월 20일에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돈이 마련이 잘 안 돼가지고 기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5월 25일 날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되는 금액도 2억을 지급해야 되는데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지급한 날인 5월 20일 해야 된다고요. 5월 25일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세금도 얼마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 취득을 하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6회분까지 지급했죠? 자, 이제 7회부터 7회, 8회, 9회, 10회 남았죠? 그럼 요게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돈은 이제 뭡니까? 이제 나머지 일부 안 남았네 해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잔금 아직 안 받았잖아요. 예. 7회분이 지급되기 전에 요게 이전 등기했어요. 뭐 했다고요?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고요. 그럼 선 등기했죠? 그럼 앞에까지 지급된 거는 그대로 세금 내는 거고 뒤에 남은 잔금 있죠? 그럼 등기시에 다 취득을 하면 다 내야 된다고요. 선 등기 우선. 이해됐나요? 선 등기는 우선한다. 이게 연부 취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94쪽 갑니다. 2번 무상승계 취득 경우라고 있어요. 가로에 원칙 있고요. 1번 무상취득이죠. 자,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유상한 별표시 3개 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94쪽에 2번에 무상입니다. 가로 1번에 원칙이 있는데, 자, 무상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받는 거? 정려 받아요. 그럼 정려 받는 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정려자가 주는 사람이고 수증자가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는 사람이 살아있죠? 그럼 정려는 민법상 뭐라고 하죠? 계약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계약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정려자가 야, 내 자산 가져가 사용해. 그럼 사용했어. 그럼 나중에 언제 줬어? 오리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려는 민법상 계약이므로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일이다 이 말이야. 그럼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수증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을 안 쓰면 권리 행사하면 안 돼요. 뺏길 수 있단 말이야. 계약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정여자가 우리 계약서 쓰지 말자 라고 그냥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왜 해줬다고요? 이전 등기. 그럼 등기 우선이라 했죠? 그럼 이전 등기도 하고 계약도 한다면 계약일이 먼저면 계약일이 되고, 알겠어요? 계약하고 이전 등기 받으면 계약일이 먼저고, 이해됐나요? 계약일 전에 먼저 이전 등기 받았다면 이전 등기일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자, 정려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있는 워사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워사 표시, 너 내 재산 받을래? 받을게 할 워사 표시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왜 받기 싫어하면 계약 안 되는 거죠? 워사 표시가 있는 행위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상속. 돌아가신 분 누구야? 피상속입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 재산을 받는 사람들이 상속인들이에요. 그럼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재산을 언제부터 소유권 행사하나요? 하는 거죠. 이건 계약입니까?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네, 그럼 의사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 표시가 없다 해도 답이 틀린 거고, 있다 해도 답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의사 표시와 관계없다라고 해요. 참 국어 어렵죠, 그죠? 의사 표시가 없다가 아니야. 의사 표시도 있다 해도 안 되고, 의사 표시와 관계없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내 재산 받을래? 이거 물을 필요 없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사망 즉시, 사망 시 바로 권리가 있는데요. 알겠죠? 사망 시 바로 권리가 있는데요. 소유권이. 그를 사망한 날을 상속 개시일이라 해요. 사망한 날 하니 그러니까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뭐 한다? 상속 개시일입니다 라고 표현을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상속은 언제부터 개시된다? 상속 개시일. 이 표현이 뭐다? 사망한 날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 살아가실 때, 야,
너 내 재산 받을래? 하니까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안 좋아. 부모는 재산 많은데. 근데 더러워서 안 받겠다 해도 돌아가시면 받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워사 표시와 관계가 없는 거야. 안 받을래 해도 받는단 말이야. 오케이? 이겁니다. 자, 상속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 건축물의 건축 있습니다. 자, 3번은 뭐가 됐다고요? 건축물의 건축했어요. 자, 요거 보죠. 지금 3번은 건축, 그 다음에 개수, 요 느낌이 뭐죠? 공사했죠? 뭐 했다고요? 공사했단 말이에요. 아까 건축행위 있잖아요. 신축, 재축, 정축, 개축, 이전. 근데 수선, 개수 있잖아요. 공사를 했어. 그럼 이 공사를 한 것은 언제 사용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공사를 한 물건은 언제 사용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해봐요. 공사가 완료돼야 되겠죠. 그럼 완료된 거를 내가 인정합니까? 공사가 완료된 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관할 강공서가 완료됐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공사 끝났어요 라고 관할 강공서에 알린다고요. 그럼 관할 강공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다 그러냐?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사용 승인서다 말이야. 그 말이죠. 사용하라고 승인해줬죠. 그럼 사용 가능하잖아요. 사용하라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라고요. 이것이 허가받은 날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때로는 사용 승인서가 될 때도 있고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개념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나는 허가 신청을 했는데 사용 승인이 빨리 안 나와요. 나는 마음이 급해.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빨리 오픈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할관청에서 나중에 사용 승인을 해주라도 지금 사용케 해달라. 그래서 관할관공서에서 임시야. 원래 사용. 임시로 사용하라고 뭐라 됐다? 승인을 해뒀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일이 있겠죠. 그럼 이날보다 이날이 앞서죠. 그럼 이것도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날이 빠르면 이날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암기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건축한자가 마음이 더 급해. 그러면 승인을 아예 안 받고 허가를 안 받고 뭐 할 수도 있다? 사실상 사용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권리행사를 해버렸죠. 그럼 이날이 또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날과 이날이 충돌하면은 이 두 개째 빠른 날, 이날과 이날이 충돌하면 이 두 날 중에 빠른 날이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무가 건물은 매매될 수 있다 했죠. 그럼 무가는 요 말이 필요 없죠. 무가 건물은 이 용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사용한 날이 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이 4번은요, 예. 원 1번이 있고요. 원 1번인 무슨 법이 됐나요? 자, 주택법에 밑줄 거세요. 무슨 법? 주택법 있습니다.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다 했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원래 가진 토지를 취득한다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속되잖아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라 했죠. 토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날 그 토지를 치러본다. 자, 주택법 나와요. 주택법 나오면 어떤 날?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자, 끝나요. 자, 그러면 주택법에서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는 토지라면 검사를 받자마자 바로 그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요. 검사 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사용 가능하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는 간단하게 주자와 검자, 주검 이렇게 해서 주검, 주택은 주검. 그럼 뭐냐? 죽고 나면 D가 있다 없다? D날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정비법이에요. 무슨 법? 정비법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비법에 따라서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네?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법에 의한 토지고 요거는 정비법에 의한 토지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정비법에 의한 토지를 받아올 때는 소유권을 이전해 가세요. 공사가 완료되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가세요. 알린다고요. 고시합니다. 그럼 고시한 날이 있죠.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공고를 비하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1 나와요. 고시 1 나와요. 요거는 뭡니까? 알렸잖아요. 그럼 요거 날까지 확인하세요라는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고시 1에는 그 날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요. 그리고 고시 1을 무슨 날? 다음 날에 사용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용어도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검사 받았죠. 검사 받았으니까 바로 사용 가능하죠. 그럼 이 날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고시란 말이 들어갔죠. 그럼 고시는 그 날이 안 됩니다. 다음 날에 와요. 그래서 정하고 소하고 다 이렇게 정소다라고 기억하시고 이거는 주검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또 우리는 공법입니다. 우리는 무슨 법? 공법입니다. 문제에서 주택법에 났어요. 그럼 사용검사 받은 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것을 뭐라냐? 소유권 이전 고시 1 다음 날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되나요? 사용검사 받은 날의 다음 날 해도 안 된다는 거고. 오케이? 주택법하고 요거를 바꾸면 안 된다고요. 주택법은 이 용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반드시 이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고, 다음 날 붙이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용어를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것은 요거 용어를 쓸 수 없어요. 정비법은 반드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법은 반드시 그 용어만 써야 됩니다. 다른 용어 쓰면 안 돼요. 되나요? 그래서 내가 암기할 때 죽었다, 죽고 나면 D가 없다, 그래 다음날 붙이면 안 된다. 되나요? 자, 정입니다. 정. 예, 정비법인데 정. 우리가 뭡니까? 달고나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설탕을 연탄불에 올려가지고 녹이죠. 마지막에 달달하게 하려면 마지막에 뭐 쳐야 돼요? 소금? 소다 쳐죠, 소다. 소다를 쳐야 된다. 그래서 정 주려면 소다다. 정소다. 알겠어요? 요렇게만 알면 우리 문제 풀 수 있다. 나중에 기출 문제 풀면은,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강조하나? 지문기도 필요 없어. 요거만 확인하면 돼.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토지죠. 토지를 뭐 했어요? 원지치 되겠다. 그 말은 토지를 뭐 했다고요? 매립 간척했죠. 자, 그럼 매립 간척에서는 이것도 뭐냐? 공사했죠. 그럼 공사가 완료돼야 사용 가능하죠. 그럼 완료됐다는 걸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관할 관공서에 가서 인정받아야 되죠. 그래서 공사 준공 인가를 받았다. 사용 인가를 받았다. 그럼 인가 1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용어 인가 받았으니까 사용 가능해. 자, 근데 인가 받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 그럼 이것도 사용 허가잖아요. 그럼 허가일이 앞서면 허가일이 되겠네요. 그럼 인가 받기 전에 사용하라고 뭘 받았다? 성의를 받았다. 이 말이 다 사용 인가, 사용 허가, 사용 승인, 사용 가능한 날이죠. 그럼 이 날들이 복합되어 있으면 빠른 날을 찾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 날보다 앞서서 아까 실제로 사실상
사용한 날이 있겠죠. 됐나요? 그럼 이 날 중에 빠른 날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 7번 6번과 7번은요 6번과 7번은 간주취득이에요. 자, 6번과 7번은 기존에 있는 재산을 기존에 있는 변경 원인에 따라서 아까 뭐가 된가 했어요? 가액이 증가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가액 증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경을 해야 가액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변경일이 답이라고요. 언제가 된다고요? 변경일. 그런데 이 변경일이 예? 공부상 변경일하고 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하세요. 일단 답은 변경일이라고요. 자, 그런데 7번 있어요. 토지 지목 변경이 있죠. 요거는 별 표시 하세요. 왜 별 표시할까? 둘 다 변경이에요. 6번은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이고 7번은 토지 지목 변경인데요. 자, 지금 변경 중에 있어요. 차량을 지금 엔진을 내리고 지금 엔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변경을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무슨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이죠. 그럼 이게 전인데 이거를 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변경 1 빠른 날입니다. 근데 토지라는 건 소멸되지 않죠. 토지는 또 이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을 대로 조성하니 지금 요 부분이 80%는 이미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 20%는 변경 중입니다. 지목이. 됐나요? 그럼 원칙은 뭐다? 공부상 변경, 지목 변경일과 사회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인데 변경이 완료돼야 되는데 토지는 소멸되지 않고 이동하지 않답니다. 그럼 일부 변경된 부분 있죠? 요거를 일부 변경된 부분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토지는. 알겠어요? 그 토지는 변경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회상 사용했다면 언제나 해라? 사회상 사용일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차이점 알겠나요? 이 두 개 차이점. 요거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점유 취득입니다. 자, 여기서 점유는 나중에 민법상에 비오는데요. 자, 타인을, 내 땅이 아니죠. 타인 토지죠. 타인을 토지를 내가 점유해가지고 사용을 했죠. 점유 개시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점유 사용할 때까지 토지 소유자가 찾아오지 않죠. 그래서 내가 몇 년? 20년이 지난 후부터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20년 후에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내 자산을 인정받았다. 이거를 무슨 점유에 따른 시효 취득이다. 라고 하죠. 점유에 따른 시효 취득이다. 그럼 거꾸로 하면 취득 시효죠. 그러면 요거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죠. 그럼 요게 부동산이 내가 법에 인정받기 전에 내 부동산이 아니니까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됐죠. 그럼 시효 취득은 내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겠죠. 등기 1이 취득일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취득세는 뭘 주장하는 데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을 가지는데 내는 세금이니까 타인의 부동산이 내 소유권이 된 날은 뭐다? 등기된 날이다 이 말이야. 됐죠? 근데 이 점유 부동산을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뭐죠? 양도하겠죠. 양도. 그럼 양도했을 때는 뭐가 발생했을 때? 소득이 발생해야만이 내는 거다. 이게 뭐다? 양도 소득세라고요. 됐나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취득세는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서 내는 세금이다. 그럼 점유치라는 것을 양도했을 때는, 예? 이 양도 물건은 언제부터 소득이 발생했어요?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점유를 개시한 날부터 소득이 발생했죠. 됐나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은 언제입니까? 하면은 이날부터 계산해야 된다고요. 이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는 소유권을 가진 날. 양도소득세는 양도 물건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무슨 재산? 공유재산이 있어요. 그럼 이 공유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재산 분할. 되나요? 그럼 공유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었죠? 그럼 분할은 재산을 나눴죠? 그러면 이제 각자 재산이 되잖아요. 그럼 각자 재산이니까 이것도 뭡니까? 등기일이에요 하는 거야. 됐나요? 등기일이 처리입니다. 근데 분할된 재산을 양도할 때는 분할할 때 취득은 취득세는 뭘 가지는 날? 소유권을 가지는 날 개념이고, 되나요? 양도했을 때는 무엇을 개념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요. 그럼 분할한 재산을 양도는 언제부터 소득이 발생했나요? 분할을 하기 전에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어, 없어요? 가지고 있었죠? 네? 네. 그럼 분할 전 취득일이라고요. 언제부터? 분할 전 취득일부터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는 등기일인데, 이거를 점유층을 양도할 때 소득세는 점유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소득세 계산해야 돼. 분할은 소유권이니까 등기일에 내 자산이 가진 날인데, 분할받은 것을 양도할 때는 처음부터 소득이 발생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세금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93쪽에 가로 1번에 원 3번 있어요. 93쪽에 가로 1번에 원 3번 계약 해제돼 있죠. 자, 그 다음에 94쪽에 2번에 원칙에 원 2번 계약 해제 있죠. 자, 우리가 유상은 계약입니다. 정려도 계약입니다. 됐나요? 자, 유상과 정려는 계약인데요. 우리가 민법상에 여러 민법 보면은 나중 계약 해제가 발생했어요 합니다. 그럼 계약 해제가 되면은 거래가 성립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질주의니까 세금 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세법에는 계약이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내지 마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계약이 해제되어서 예,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그럼 계약이 해제되면 무조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뭐가 충족돼야 된다고요? 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돼. 세법. 그 세법 요건은 자, 매매가 됩니다, 정려가 됩니다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자, 반드시 등기 등록이 하지 않아야 돼요. 등기 등록이 하면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아까 일반적인 신고 기간은 60일이었죠. 유상은 60일이겠고 정려는 몇 개월? 3개월이겠죠. 그게 법정 신고 기간 내입니다. 해제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입증해야 됩니다. 그 입증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문제. 특히 1번 가지고 장난을 엄청 잘 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